자, 18번입니다. 다음의 특징을 가지는 것은 어느 것인가? 자, 돌발적인 상황 발생, 신속을 요할 때 보완유지 전화입니다. 전화. 아까 얘기했죠? 제가 국제전화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해외에 파견 나가 있는 우리 대사관에 전화할 때, 이때는 우리 비화기라는 거 있습니다. 말하는 송화기 있죠? 송화기에다가 그거 끼워서 하면은 평문으로 말하면 암호로 날아가서 평문으로 들어가는 거. 자, 그런 겁니다. 자, 돌발 신속의 보완유지는 전화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 19번. 정보 보고 시 유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1번에 미사여고 하였죠. 필요 없죠. 간결하게 핵심만 표현하는데 자꾸 말 꾸미거나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자, 내일 집회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일 집회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고하는 내용은 효용성이 담보돼야 돼. 써먹을 수 있어야 되겠죠. 못 써먹는 내용은 필요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3번에 자, 보고할 때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4번에 적시성입니다. 시간 지나가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시간을 놓치는 보고는 있으나 마나한 보고가 됩니다. 5번에 1번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죠. 자, 쉽게 풀어 쓰고 전문용어는 부연 설명한다고 해서 미사여구나 활여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1번은 틀렸고 나머지는 맞습니다. 20번. 다음 내용은 정보 분석관의 어떤 요소가 부족한 것인가? 정보 분석관 4건입니다. 정보관은 외건이고 분석관은 4건이라 그랬죠. 관할 부대 내에 있는 군인 제보 내용 중에 북한에서 보낸 여자 위장 간첩이 있다는 첩보를 접수한 갑은 요즘 세상에 어디에 간첩이 있냐 흘려보내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 한번 알아볼까? 누가 북한 탈북자 출신이나 최근에 새롭게 전입하는 사람이 있는가? 알아보고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대수롭지 않게 보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4번에 한번 봅니다. 첩보에 다소 의문이 들어도 자 조금 황당해도 가능성에서 생각해보고 다음날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군부대 근처에 탈북자가 있는가? 아니면 우리 동네 우리 부대가 강원도인데 군인 가족이나 공무원 가족이 아니면서 갑자기 다른 지방 말씨 쓰는 사람이 전입해 온 사람이 있는가? 이런 걸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4번 상상력이 부족했네요. 넘어갑니다. 21번. 정책 결정에서 정보의 역할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자, 1번에 우리가 제공했는 정보와 대통령의 정책 결정 사이에는 자, 이거 원인과 결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희미하게 나타나죠. 만약에 내가 냈는 보고서가 채택이 되어서 정책 결정에 반영되었더라도 그게 정책의 일부분을 뿌리지 전체 정책을 얘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 나타나진 않습니다. 1번 틀렸고 2번 자 적시의 정보 제공은 정책의 영향력을 뒷받침해 주겠죠. 자 타이밍을 딱 맞춰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때는 그 정책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내가 낸 정보의 가치도 올라가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3번 정책에 대해서 정보기관이 계속 확인을 통해서 신뢰적으로 자 만약에 정보 제공되는 거 하나만 믿고 하다가 만약에 이게 실수나 아니면 고의로 누락이 되고 잘못됐다 그러면 나라의 정책이 신뢰를 잃겠죠. 그런데 다른 경로를 통해서 계속적인 확인 작업을 하면 나중에 정책으로 발표되었을 때 국민들의 신뢰도를 더 높일 수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4번 정보는 정책 사용자를 중심으로 주제를 선정하죠. 자, 사용자 누굽니까? 중간 관리자를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자, 생산자는 실무자, 사용자는 관리자, 결정자는 대통령이나 장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 관리자인 사용자 중심으로 주제를 선정해야 되고 5번 적시성, 타이밍과 내용의 정확성이 있는 정보 제공은 곧 국가의 경쟁력으로 직결된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경제 정보 있죠.
반도체나 아까 특별한 군수산업에 대한 정보가 우리가 확보가 되면은 당연히 국가 경쟁력이 높아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답은 1번입니다.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22번 다음 중 정보 생산자와 쫄병이죠. 실무자, 사용자, 자 관리자 사이의 관계에서 생산자의 소외 요인 아닌 것은 자 실무자의 그 어려운 요인이 아닌 것은 한번 보겠습니다. 1번 편향적 분석이죠. 자 내가 보수 성향이라고 해서 보호서 자체를 그쪽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2번 적시성. 자 생산할 때 시간에 안 늦게죠. 빨리빨리 생산을 타이밍에 맞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판단의 불명확성. 나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생산할 때 좀 어렵겠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지식을 많이 쌓아야 됩니다. 자, 5번의 적합성의 문제. 자, 정책 결정자 대통령이 어떤 정보를 선호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죠? 그 요청에 부합돼야 됩니다. 그런데 4번에 정보에 대한 큰 기대는, 그죠? 자, 관리자죠. 관리자의 장애 요인이 되겠습니다. 관리자가 정보에 대해서 지나치게 큰 기대를 해서 정책 결정자한테 요구에 부응되는 만큼의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면은 이게 또 장애 요인이 되는 거죠. 답 4번입니다. 4번은 정보 사용자의 장애 요인입니다. 자, 23번 다음 중 정보 사용자로부터 기인하는 장애 요인의 연결이 틀린 것은 1번에 시간적 제약이죠. 자, 대통령하고 장관은 수많은 보고서 보기 때문에 시간적 제약을 항상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2번에 정보에 대한 큰 기대. 자, 정책 결정자 높은 사람은 그 보고서 안에 모든 게 다 있길 바라지만은 그게 생각보다 쉽진 않죠. 만약에 모든 것이 다 들어앉지 않을 때 정보를 불신하게 됩니다. 3번 정책 결정자의 자존심. 자, 대통령 장관은 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보고서에 다른 쪽으로 결론이 나와 있으면 뭡니까? 그 보고서를 무시하는, 자기 생각을 바꾸진 않습니다. 그죠? 그 보고서를 무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자, 4번에 정책 결정자는 정보나 정보 소개 회담의 지침을 원하지만 없는 경우에 불신. 요거 같은 내용이죠. 2번, 3번은 제목이 정보에 대한 큰 기대가 됩니다. 4번의 정책 결정자 선호 정보는 틀렸습니다. 2번, 4번은 같은 내용인데 제목이 정보에 대한 큰 기대가 돼야 됩니다. 5번 판단 정보의 소외. 정책 결정자는 현재의 정보를 선호하기 때문에 미래 정보의 효율성이 저평가될 수도 있다. 정책 결정은 우선 지금 눈앞에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현용 정보를 중요시할 수밖에 없고, 원래 현용 정보도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판단 정보가 더 중요한데, 그죠? 판단 정보의 효율성이 현용보다는 저평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등한시되고 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24번 정보와 정책 사이의 관계에서 행동주의 주장한 사람은, 자, 전통주의는 마크 로엔탈, 분리, 조작, 자문 맞죠? 그리고 행동주의는 로저 힐먼입니다. 답은 2번 로저 힐먼. 이게 군무원이나 국정원 시험이 여기 앞에 단계에서는 많이 어렵게 나오지 않는데 이제 뒤에 심리전이나 선전에서 상당히 어렵게 나옵니다. 25번 다음 중 전통주의에 대한 설명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전통주의는 마크 로엔탈이죠. 먼저 체크합니다. 분리, 조작, 자문이 있어야 돼요. 자, 1번에 분리, 5번에 분리, 2번에 조작. 됐죠? 그래서 일단 1, 2, 5번은 전통주의네요. 3번에 정보는 정책에 의존해서 존재하고 정책은 정보에 의존해서 시행됩니다. 맞죠? 4번 뭡니까? 공생관계, 낯설죠? 낯선의 행동주의가 되겠습니다. 공생관계는 행동주의. 답은 4번. 아까 표에 체크했는 대로만 풀면은 다 풀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다음에 제4장 첩보 수집과 비밀 공작이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진짜 정보원 냄새가 좀 나네, 그죠? 자, 여기서 대통령 경호원 혹시 키 압니까? 키 제한이 있습니다. 자, 대통령 경호원은 아놀드 슈왈제네거처럼 키 크고 덩치 좋은 사람이 없어요. 대통령 경호원의 키는 170에서 180cm 사이가 됩니다. 첩보 수집과 비밀 공작 역시 평범하게 행동하면서 수행을 해야 되는 거지. 아주 두드러지게 하면은 이거는 성공을 못 하겠죠. 따라서 대통령 경호원도 보면은 평범한 사람이 경호원이 되고, 우리 정보 기능에 근무하는 사람 있죠? 국정원이나 군무의 정보 파트에 근무, 여러분 역시 평범한 사람이 성공을 거둘 수 있지, 지나치게 외모에서 키가 크다거나, 아니면 두상이 지나치게 크다거나, 이런 사람은 정보 쪽에는 맞지 않습니다. 너무 눈에 띄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첩보 수집에서 보면은, 첩보 수집과 대공첩보 수집 방법. 자, 대공첩보는 대공삼당 또는 대공상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첩보는 일반적인 첩보를 얘기하지만 대공첩보는 북한을 상대로 하는 첩보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대공첩보라는 것은 자, 북한과 관계되는 걸 얘기합니다. 북한과 관련되는 첩보를 얘기합니다. 됐죠? 대공첩보란 북한과 관련되는 첩보를 얘기합니다. 자, 표에 보면은, 자, 첩보 수집을 잘하기 위해서는, 자, 긴밀한 유대관계죠. 자, 가장 중요한 것이 원만한 인간관계입니다. 자, 첩보 수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원만한 인간관계가 됩니다. 원만한 인간관계. 자, 그리고 두 번째, 공개자료, 비공개자료, 둘 다 중요하다 했죠. 동시에 수집하고, 항상 능동적, 적극적 자세로 입수해야 됩니다. 자, 누가 집에 누워있다가도, 그죠? 옆주산 얘기하러 오면 귀찮다가 아니라, 혹시 뭐 있습니까? 내가 나라에 월급 받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 한번 들어봅니다. 들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면 또 첩보가 됩니다. 자, 그리고 관내 사정에 정통하도록 항시관찰. 아까 제가 점심 먹으러 가는데, 그죠? 갑자기 대학생들이 몇 명 모여 있습니다. 왜 모여 있는가? 오늘 여기 행사가 있었는가? 근처에 대학교가 있는가? 의문점을 가져야 되는데, 보니까, 오늘 쉬는 날, 오늘 일요일 교회 가는 사람도 아니고, 왜 젊은 학생이 저렇게 많이 모여 있는가? 의문점을 가지고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보니까, MT 갔다가 오는 사람이었습니다. MT 갔다가 오는 사람. 다음에, 대공첩보 수집 방법이죠. 자, 북한과 관련된 첩보 수집 방법입니다. 자, 정확하게 수집해야 되고, 자, 중요한 것은, 북한에서 여경공작, 허위 정보를 거짓으로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신분을 파악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각계 같은 게 있죠. 자, 우리가 국가기관에 있다고 해서 노동운동이나 재야운동하는 사람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자기 역할이 있는 건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운동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자, 그 사람들하고 만나서 밥 먹고 커피 마시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항상 다른 사람과 얘기할 때는 대화를 경청해야 되죠. 딴 것 보거나 문자 외치 말고 대화를 경청하고, 중간에 추임새도 였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추임새도 였고, 더 중요한 건 뭐죠? 첩보 수집할 때 앞에 필기도구 내지 마세요. 필기도구. 필기도구 내면 안 됩니다. 자, 필기도구, 녹음기 있죠? 이런 거 금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신문 기자들 있죠? 완전 돌대가리죠. 앞에 표현을 쓰면 절대 얘기 안 합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나한테 호감을 가지고 신뢰를 가져서 얘기하는 건데, 그 필기도구 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기억합니다. 기억하고, 배가 아파서 잠깐 화장실 갔다 온다. 메모지 적는 건 몰라도 앞에 필기도구나 녹음기 내놓으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켜. 이 사람 나한테 내가 친하고 내 신뢰가 간다고 얘기해놓고 내가 무슨 말 하려고 그러니까 대박 녹음해서 다른데 소문 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대 필기도구나 녹음기 내지 말고 그냥 얘기를 경청 집중해서 들으면 됩니다. 자, 2번 첩보 수집 활동의 어려움. 자, 이게 첩보 수집이 가장 어렵고 중요한 단계라 그랬죠. 진짜 어렵습니다.
아침에 출근했다가 회의하고 나가죠. 어디 가서 뭘 수집하는가? 황당한 그런 사례가 많은데, 그죠? 그만큼 어렵습니다. 자, 구분해 봅니다. 기만 활동에 의한 어려움. 자, 인간정보 기만, 전자정보 기만, 영상정보, 통신정보 기만이 있습니다. 자, 먼저 인간정보 기만은 무슨 뜻이냐면요. 자, 상대국 첩보요원이 허위 정보를 나한테 제공하는 거죠. 방금 제가 얘기했는 것처럼 속이는 겁니다. 자, 전자정보 기만 뭡니까? 나는 그 사람을 만난 적이 없고 통화한 적이 없는데 사진을 합성해서 찍어서 우리 상급 부서로 보낸다든지 또는 내 통화 내역에 강제로 휴대폰 복제해가지고 잡아내서 통화 내역을 만드는 거죠. 통화 내역은 그냥 집어넣으면 빼면 되지만 유심카드 복제해서 통화 내역을 밟아버리면 내가 덮어쓸 수밖에 저가 내통한 비겁한 그 공작원이 되는 겁니다. 자, 영상정보 기만이죠. 자, 허위의 영상정보를 자꾸 보내죠. CCTV에 달아놓으니까 분명히 만나는 게 보이는데 나는 절대 그런 일이 없는 겁니다. 영상정보 기만. 자, 통신정보 기만이죠. 갑자기 제 휴대폰에 관련해서 통화가 안 되게 합니다. 그 상급단체에서 우리 부서에서 의심하죠. 왜 갑자기 통화가 안 되지? 이상하네. 자꾸 의심을 낳기 때문에 이게 기만 활동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이슈가 나옵니다. 이슈. 자, 백컴 클리너 이슈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정보를 분별하게 막 수집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필요한 정보를 초이스, 선택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진공청소기 개념이 되는데요. 자, 진공청소기가 먼지를 빨아들이지 막 빨아들이듯이 우리가 첩보를 수집하는데 그 중에서 과연 어떤 게 중요하고 가치가 있고 어떤 게 진짜 먼지처럼 쓸모가 없는 것인가 선택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패드 이슈라고 합니다. 패드 이슈. 자, 패드 이슈는 뭐냐면요. 수집되는 정보 양은 많은데, 자, 우리 정보 부서에서 처리하는 수용량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죠. 자, 이건 역시, 중요한 걸 폐기시킬 수가 있는 그런 단점이 발생하는 겁니다. 다음에 비용 발생. 자, 첩보 수집에 대해서 그냥 만나서 전해주고 이런 건 잘 없죠. 가치가 있는 첩보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첩보 제공의 의사를 불러일으키고 신뢰감을 심어주고 상호 의연성까지 되어야 첩보가 제공되는데 만약에 첩보 수집하는데 그죠? 장비나 비용 이런 걸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첩보 수집할 때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비용까지 되는 거죠. 요번에 우리 TV 조선일보에서 무슨 검찰총장 혼외 자식 보도를 특정 보도 안 했습니까? 그런데 그 조건이 뭐겠습니까? 아줌마가 식목가정부가 그냥 그걸 제보하겠습니까? 아니죠. 만약에 말썽 나가 재판 걸리면 나를 도와주시오. 최소한 그런 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비용이 드는 겁니다. 자, 장기적인 시간 투입입니다. 자, 장비를 개발하고 또 그 사람 첩보원에 대해서 첩보원 출처 있죠.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투자를 하니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된다. 그래서 이게 첩보 수집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걸 그래서 우리 외근 IO에 대해서는 그죠? 그 수당도 지급이 추가로 되지만은 또 신용카드도 지원해줘서 그 그린카드죠? 룸사롱 이런 데 빼고 일반적으로 밥 먹거나 간단한 술을 먹는 데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요거 첩보 활동을 적극 장려합니다. 자, 다음에 휴민트입니다. 휴민트는 뭐냐면요. 인간정보라고 대변할 수 있습니다. 인간정보. 자, 인간정보는 인적 수단을 이용한 정보. 자, 어떤 게 있습니까? 백색정보관. 외교관을 백색정보관 그러고요. 상사원 있죠? 코트라, 대한무역진흥공사 직원이나 한국타이어 북경지사 직원, 언론사 기자는 흑색정보관 그럽니다. 자, 인간정보의 분류에서 공개출처와 비밀출처가 있는데 여기서는 비밀출처가 좀 안 중요하겠습니까? 그죠? 자, 휴민트는 우리나라 공작원이 중국 같은데 일본 같은데 가서 북한 사람을 만납니다. 북한의 고위 당국자 만나죠. 근데 그 북한의 높은 사람은 망명하거나 배신할 의사는 없는데 대신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탈피하기 위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비용이나 시간이 조금 많이 든다. 이렇게 됩니다. 지금 장성택이죠. 숙청되고 난 뒤에 그 일파가 벌써 추종하는 세력이 북한에 밀무용한 사람들이 북중국으로 망명을 상당수가 했고, 일본은 또 미국에도 몇 명 갔다 그러는데, 저 정보기에서는 확인해 주진 않습니다. 자, 전부 다 휴민트에서 평소 그 자본주의의 공작을 만나다 보니까 자본주의 바람이 들어서 이제 북한 생활을 못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봅니다. 휴민트의 획득 주기가 돼요. 획득 뭡니까? 내가 어떤 고급 정보를 얻는데 휴민트 인간 정보를 이용해서 획득하는 절차가 됩니다. 1번 목표를 확정하고 탐색시켜줘. 자, 목표 설정은 물론 IO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상급 부서에서 지정합니다. 요 사람은 이런 출신과 성장 배경으로 볼 때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 이 확정이 되면은 탐색부터 합니다. 자, 그리고 평가죠. 저 사람은 돈보다는 여자에 약하네. 매일 일 마치고 독신자 바에 가서 부킹해서 한 달에 3번, 4번 정도는 즉석 만남을 가지네. 요걸 평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포섭하죠. 자, 포섭하면은 여자를 좋아하면 여자로 포섭하고 돈을 좋아하면 돈으로 포섭하고 또 뭡니까? 불만이 많죠. 내가 이 정도까지 일하는데 그 가족과 헤어져서 외국에 몇 년째 왔는데 내가 이 정도밖에 대접을 못 받는다. 뭡니까? 야, 정말 잘못됐다. 당신 같은 사람은 우리나라 오면은 엄청난 대접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포섭이고, 포섭하고 난 뒤에 나의 입맛에 맞게 일을 시키는 게 고용이 됩니다. 다음에 관리죠. 자, 포섭 고용뿐만 아니라 관리가 중요합니다. 자, 우리 남학생들 공부하기 전에 아가씨 일단 꼬시죠. 꼬십니다. 꼬시가 친구가 되는데 관리가 중요하죠. 관리를 잘해야 결혼에 꼬링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고용한 첩보에게 기본적인 미션을 줍니다. 기본적인 미션을 주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신뢰를 가질 수 있는가 없는가 알 수 있는 단계가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료입니다. 종료. 자, 해당 부여된 업무가 달성되었거나 또는 전혀 달성 가능성 없을 때 이때 해당 첩보, 내가 포섭했는 사람과의 관계를 깨끗이 정리하는 단계가 되겠죠. 특히 휴대폰 사용해서 접선할 때는 여기 단절할 때 주로 대비해서 대포폰이나 또는 선불폰 사용하는 게 괜찮습니다. 자, 휴민트 획득 주기 순서, 목표 확정, 탐색, 평가, 포섭과 고용, 관리, 종료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휴민트의 장점과 단점이 나옵니다. 장점을 먼저 살펴보면요. 첩보원은 유용한 첩보를 가지고 오는 것뿐만 아니라 허위 정보를 그쪽에 흘려주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첩보원이라고 해서 정보를 갖고 오라 이런 게 아니고 거짓 첩보를 흘릴 수도 있고, 만약에 그 사람이 거짓 첩보를 흘릴 능력이 없으면 진정한 정보인양 제공해서 그쪽 나라에 흘려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첩보원은 독자 판단 능력이 있어서 명가된, 그러니까 지시를 받은 명령 이외에 다른 정보도 판단 수집할 수 있고, 자, 휴민트는요, 기계나 다른 시설을 이용하는 것보다 의외로 비용이 적게 소모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휴대폰 감청 장비는 한 대당 1억을 넘습니다. 그죠? 근데 휴민트는 돈이 들긴 들지만 웬만한 사안에서 1억이 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비용이 적게 든다. 그 다음에 휴민트의 단점이 됩니다. 단점. 자, 단점은 역공작, 이중공작 같은 배신이 일어날 수 있죠. 사람 배신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가업을 수행 잘했는데 갑자기 가장 중요할 때 배신하는 거죠. 이런 게 있습니다. 이번에 상대국에게 신분이 노출되었을 때 그죠? 거의 살아서 돌아올 확률이 없습니다. 3번 경제적 동기에 따라서 확인 안 됐는데 확인됐다고 보고한다든지 또는 가치 없는 것을 아주 가치 있는 걸로
보고할 수도 있어. 확인할 때 우리가 재차 3차 확인하는 게 시간이 걸리는 걸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4번 첩보원 퇴직했죠. 자, 이게 그 해당 공작으로 인해서 공작에서 해고되었을 때 나중에 생계를 위해서 그죠? 외부에 유출하거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악의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스파이 체포 연역이 있습니다. 자, 오래된 건 볼 필요 없어. 로젠버그부터 쭉 나오는데, 자, 로젠버그는 뭡니까? 그 냉전시대 있죠? 동서양의 냉전시대 때 미국과 영국의 핵무기 정보를 소련에 제공한 게 되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와서 90년대 한번 보겠습니다. 90년대. 자, 사담 후세인 아들 사위 둘이가 사담 후세인이 실각하고 도망다니면서부터 자기들이 배신해서 요르단을 망명했죠. 자, 두 명 다 그 정부에서 장관을 했는 사람인데요. 요르단 망명하니까 요르단은 그 서남아시아 국가 중에 유일한 친미 국가입니다. 친미 국가. 그래서 요르단을 망명했는데 모든 정보를 미국에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됐죠? 자, 두 번, 마지막에 황정엽, 황정엽. 황정엽 씨는, 이 사람은 북한에서 서열 4위까지 올라간 사람이죠. 지금 북한의 사상은 뭡니까? 마르크스 레닌이 아니고 주체 사상입니다. 자, 북한의 사상은 주체 사상입니다. 그래서 북한 공산주의는 구소련이나 중국을 따라가는 공산주의가 아니라 뭡니까? 주체, 독자적인 공산주의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독자적 공산주의. 자, 우리는 구소련이나 중국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김일성 수령에 따라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맞는 것이 주체사상, 북한 공산주의다. 이렇게 하죠. 황정엽 씨는 이 주체사상을 만든 사람으로서 북한 내 서열 4위까지 올라간 아주 핵심적인 사람입니다. 서열 4위.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김정일한테로 정권이 완전히 넘어가고 북한 사회가 그 일부 특권 계층이 부유하게 살고 대다수 인민이 고난의 행군 등 겪으면서 3만 명 이상이 굶어 죽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망명을 하게 됩니다. 망명 중국으로 넘어가서 원래는 그죠 미국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우리 정부에서 미국에 부탁하고 또 이 사람을 설득해서 우리나라에 데리고 왔는 그런 거문입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화학무기 등 각종 정보를 제공했고요. 이 사람이 망명하자마자 북한 쪽에 전방지역 있죠. 전방지역 군부대 배치를 새로 하고 그 장사정포 배치도 새로 할 정도로 아주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왔어요. 얼마 전에 신흥마비 사망했어요. 신흥마비. 이 사람 죽이기 위해서 북한에서 특수부대 장교 두위도 내려보내고 그랬는데 다 근거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성길이 사건입니다. 자, 북한의 이집트 대사죠. 이집트 같은 데는 우리가 60년대, 70년대는 제3세계 외교가 북한보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역시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먼저 수교한 국가인데요. 자, 장성길이가 미국 망명해버렸습니다. 장성길이가 제공했던 북한이 서남아시아 국가, 이집트, 이란, 시리아에 무기를 판매한다는 건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북한 핵심 계층 인사가 돼요. 황정엽과 장성길이가 망명함으로써 북한의 치부가 다 드러난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6번에 손자병법에 손자가 주장했죠. 공자 친구입니다. 손자병법의 책에서 나온 간첩의 종류입니다. 간첩의 종류. 자, 3번과 4번이 구분이 돼야 됩니다. 3번, 4번 사이에 줄 것을 구분하세요. 1번, 2번, 3번은 적이죠. 자, 적국의 관리 내간, 적국의 간첩 방간, 적국의 시민 향간 아닙니까? 그런데 생간, 사간이 있습니다. 요거 우리 간첩인데요. 생간은 뭡니까? 활동하다가 돌아와서 보고하는 간첩이 생간. 사간은 요 사람은 언제든지 기회주의자 같이 배신의 여지가 있다. 우리 간첩 중에 기회주의자한테 요 이용해서
적한테 보내서 적한테 흘리죠. 뭡니까? 요 사람 우리 간첩이다. 이렇게 흘려놓습니다. 죽도록 만드는 것이 사간입니다. 1, 2, 3은 적의 사람을 이용하는 거고 4번, 5번은 우리 편 이용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내간, 바간, 향간. 근데 주로 써먹을 수 있는 간첩은 4번의 생간이 되겠죠. 돌아와서 보고하는 간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기술정보입니다. 기술정보. 기술정보는 테크닉과 시그널인데요. 이것은 휴먼트에 비해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건 뭐 기술하고 신호, 장비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영상정보, 측정정보 이렇게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기술정보입니다. 자, 기술정보 주로 미국에서 많이 하죠. 기술로 다 빨아당깁니다. 대화하는 거, 통화하는 거, 책 보는 것까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자, 2번에 줄 건데요. 미국의 국가정찰국, 국가안보국, 여기가 기술정보 수집기관이고, 아까 얘기했던 대북정보감청부대, 우리나라의 경우엔 그런 데가 있습니다. 자, 기술정보의 종류입니다. 신호정보, 영상정보, 측정정보가 있어요. 자, 요 종류만 알면 됩니다. 옆에 한번 보세요. 줄 긋지 말고. 레이더, 방사능 이런 거 신호정보. 영상은 사진이죠. 자, 위성이나 항공사진, 일반 사진 정찰했는 거. 됐습니까? 읽어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신호정보입니다. 휴먼트 말고 기술, 신호, 영상, 측정정보는 이것은 전부 다 가장 최근에 등장한 내용인데 그렇게 많이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신호정보는 전자파를 중도에 가로채서 획득하는 정보죠. 저희가 시그널 문제입니다. 시그널 인텔리전스라고 하는데 이걸 신호정보입니다. 신호정보. 알았죠? 특히 휴대폰 내용이나 이런 거죠. 중간에 가로채서 다른 내용 보내는 경우도 있고 가장 최근에 제가 받는 것은 휴대폰 문자 있죠? 그것을 엉뚱한 내용으로 자 원래 내용은 받아가 가로채고 엉뚱한 내용을 보내는 방법. 자, 그런까지 봤습니다. 자, 종류에 엘린트, 코멘트, 탤런트가 있습니다. 자, 특성의 장점에 한번 보겠습니다. 신호 정보의 장점입니다. 자, 상대국의 전략 정보를 원거리에서 자 멀리서도 우리가 이 사람들 어떻게 나오는가 파악할 수 있고 자 니은에 정확한 감청만 되면은 구체적이고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게 기본적인 틀만 알면은 살 붙이는 건 별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내용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신호 정보의 단점입니다. 단점. 자 기업 상대방이 감청을 인식하고 암호를 사용하거나 또는 채널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요번에 우리 축청 관련해서 대북 감청부대가 그걸 입수했지 않습니까? 입수하고 우리가 언론에 내용을 하니까 북한에서 눈치채고 지금 코드를 바꿔버려서 지금 코드 푸는데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자, 니은의 무선 침묵, 무선을 사용하지 않을 때 또 감청이 불가하고 요새 가장 많이 하는 게요. 상대방이 거짓 정보를 흘립니다. 거짓 정보. 그래서 미국에서 이라크가 사우디와 쿠웨이트를 침범하는 걸프 전쟁이죠. 미국이 그 허위 정보를 아주 많이 흘렸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안 된다. 동북아시아 정세가 시원찮아 가지고 우리는 부대를 보낼 수 없다. 그 부대를 보내라도 참전 안 한다고 허위 정보를 계속 보내니까 뭡니까? 후세인이 확 밀어붙였죠. 조금 국지전 할 때 괜찮았는데 확 밀어붙이니까 미국이 개입해서 아예 싹 몰아내는 거. 이게 기만 정보에 의한 허위 정보가 됩니다. 다음에 영상 정보입니다. 영상 정보. 자, 영상 정보라는 것은요. 자, 화면을 보내는 거죠. 자, 우리 영화에서 많이 보죠. CCTV 화면을 경비원이 지켜보고 있는데 자, 사람은 지나가고 화면이 바뀌는데 그걸 가로채기 해서 아무 일 없는 평상시 화면을 계속 내보내는 거. 그게 영상 정보가 됩니다. 자, 정의 보겠습니다. 항공기와 위성 통해서 촬영한 영상 사진을 이용하는 정보. 자, 요거 어떤 겁니까? 우리 아까 유투기 타고 북한 들어가서 2만 피트에서 3만 피트 상공에 그 사람들 읽는 거, 책, 글자 내용이나 부대 움직이는 걸 파악하는 거죠. 그게 영상 정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 북한에서 추가 핵실험을 한다든지
그 육군 병력을 옮겨서 전방으로 전진 배치했을 때 충분히 대비가 가능한데 안타까운 건 뭡니까? 우리나라에 그 비행기 살 돈이 없다는 거죠. 자, 그 비행기 한 대가 F-15 150대 가격하니까 어떻게 사겠습니까? 그렇다고 미국이 쓰다가 버린 건 다 썩었는 것도 갖다 쓸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 정찰기가 북한으로 넘어가면 60년대는 대공포도 쏘고 전투기도 발전을 했는데 2만 피트까지 올라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나가면 전부 다 아무렇지도 않은 듯 가만히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땅에서 육지에서 보면은 그 지평선에서 보면요. 그 유투기가 가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가고 난 뒤에 맑은 날에 비행기 동그러져 비행기에서 나오는 연기가 보일 뿐이지 실제 비행기는 보이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영상정보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영상정보의 장점으로는 영상이나 사진을 같은 자료를 분석하면 첩보 내용을 이해하고 또 그 첩보 내용이 맞는가 안 맞는가 확인이 상당히 쉽죠. 니은에 직접 그쪽 나라에 들어가지 않고도 필요한 정보를 많이 획득할 수 있고 그러니까 장비만 갖추어지면 그 돈만 있으면 그죠? 많은 양의 정보를 간단하고 생생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전략 비축유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쟁 때 대비해서 전략하는 기름이죠. 미군도 상당히 비축하는데 북한은 15일분밖에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만약에 북한이 전쟁을 도발한다 그러면은 사전에 미리 그 전쟁 때 대비해서 그 휘발유 같은 걸 비축 많이 하려고 미리 쌓아놓으면 좋겠습니까? 근데 그걸 안 하니까 당분간 전쟁이 날 가능성이 있다. 지금 모든 그 석유, 휘발유 이런 것은 중국에 의존해서 사는데 중국에서 갑자기 많은 양을 북한에 절대 주지 않습니다. 전쟁이 나면 자기들도 손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단점에 보겠습니다. 상대 나라에서 영상정보 무력화하기 위해서 엉뚱한 걸 갖다 놓을 수가 있다. 아까 얘기했죠? CCTV 화면, 아무 일도 없는 평상시 화면으로 갈아 끼워놓는 거. 이거는 고전적인 수법 아닙니까? 자, 이렇게 속을 수도 있다. 니은의 특정 시간에 특정 장소를 촬영한 영상이기 때문에 전후 사정이 파악이 어렵죠. 특히 위성 같은 경우는 첩보 위성이라고 해도 계속 커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첩보 위성만 100개 넘게 띄어서 상시 감독하긴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게 좀 어렵죠. 그래서 주로 보면은 우리나라도 미국 위성 조금 덕을 보고는 있습니다. 자, 이게 영상 정보의 내용이고, 자, 다음에 측정 정보 보겠습니다. 측정 정보. 자, 신호나 영상 외의 방법. 자, 줄 것이요. 레이더, 무선 주파수, 적외선이죠. 레이더, 무선 주파수. 자, 무선 주파수 우리가 감청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자, 어떤 게 감청이 되냐면요. 우리가 지금 북한의 가정에서 볼 수 있도록 단파 TV 전파를 쏩니다. 자, TV 드라마 북한 사람들 보고 마음을 바뀌게 하는 거죠. 싸우는 거, 이런 거 말고 아침에 불륜 드라마, 주말에 드라마, 이런 걸 많이 보냅니다. 아, 한국에 이 정도 사는구나. 그걸 알 수 있게 하는 거죠. 자, 이것도 쏘고, 레이더 있죠? 자, 우리 레이더 기지가 곳곳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미군 영향을 많이 받아서 레이더를 아주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그 레이더 중요시 하는 건 좋은데, 아직도 저속으로 저공 비행하는 것은 붙잡아낼 수가 없죠. 우리 전쟁이 나면 AN2기 타고 북한의 경보병 여단이 15만 명이 넘어옵니다. 경보병 여단 뭐죠? 이것은 휴대 장비를 간단하게 하는 거 경보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N2기 하나의 경비행기에 2개의 글라이더 묶어서 그 지상 20m 높이로 저공 비행이니까 그 레이더에 절대 안 걸리겠죠. 그래서 이게 보면 우리가 유사시에 물론 예비군이 있겠지만은 그 군인들은 전방 가고 경찰이 후방을 담당해야 되는데 아직도 경찰의 수는 상당히 적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선진국의 경찰 1인당 담당 인구수는 200명대입니다. 298부터 해서 202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경찰의 1인당 담당 인구수가 498명이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몇 년 동안 모집 많이 한다고 해서 이 후방의 치안을 확보할 수 있느냐 상당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휴민트 인간 정보부터
그죠? 자, 기술 정보, 신호 정보, 영상 정보, 측정 정보 했습니다. 특히 휴멘트 같은 경우는 아주 중요하니까 활용되는 지면이 많죠. 휴멘트 위주로 읽어보시고 나머지 줄 끊는 거 위주로 한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비밀 공장인데 비밀 공장은 요게 쭉 이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시간부터 하겠습니다.